왜 미분 방정식인가에 관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앞선 두 개의 강좌에서는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수식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분 방정식은 수식을 풀어 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물체의 변화 상태를 예측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대하는 태도는 풀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초중고를 걸치면서 배운 수학적 사고방식은 주어진 수식을 풀어서 정답을 빨리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이것이 수학에 대한 오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럼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언어입니다. 수학은 숫자와 기호로 물질의 어떤 현상을 세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면 전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미분 방정식은 상태의 변화에 따른 수학적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의 예를 들어봅시다. 주어진 것처럼 마찰력 등의 다른 힘의 간섭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50kg의 물체가 완전하게 멈춰 있다는데 이 물체를 5N의 힘으로 10초 동안 밀기 시작한다면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는 많이 접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필을 잡고 수식을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속도 a는 속도를 미분한 값이니 양변을 시간에 관해 척분을 해서 속도에 관련된 수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치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과 무게가 50kg이라는 것과 가하는 힘이 5N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10초 후에 속도가 1m/s가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우리는 답을 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식의 본질은 50kg의 물체에 10초 동안 지속적인 힘을 가한다면 이 물체의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체의 속도에 관련된 시스템을 실제 만들기 전에 미분 방정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앞서 본 물체가 10초 후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간단하게 풀어 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관해 미분한 것이니 수식을 적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을 넣고 수식을 정리해서 주어진 문제의 답을 구합니다. 10초 후의 위치는 5m가 되네요. 하지만 역시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면 10초 후 물체의 위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미분 방정식의 의미는 초기 상태와 가해지는 힘을 알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의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많은 변수가 주어져 수식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행성의 운동을 계산해보고 나로우를 쏘기 전 궤도를 예측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미분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체가 식은 속도, 온도의 변화율은 물체의 온도와 주변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의미의 미분 방정식이 생깁니다. 저는 뉴턴이 살아생전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100도씨로 끓는 물을 넣은 차가 방의 온도가 30도인 경우 약 70도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주어진 식을 t에 관해 정리해서 양변을 적분하면 최종식이 얻어집니다. 여기에 초기 조건을 넣어 수식을 풀면 최종식이 나옵니다. 이 경우엔 초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변수가 두 개인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붙이면 수식을 완벽하게 정리하니 약 7분 정도 후엔 차의 온도가 70도로 내려간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뉴턴은 차를 끓여놓고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의 본질을 정의해봅시다. 미분 방정식이란 물체의 현재 상태와 변화량을 이용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고 있는 수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의 모양은 dy 나누기 tt는 ky와 같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k는 비례상수라고 보면 됩니다. 위의 수식을 보면 많은 엔지니어들은 어떤 물체의 변화 속도는 현재 상태에 비례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미래를 예측하는 언어이고 주어진 수식을 보고 엔지니어는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게 됩니다. 전자공학을 하는 우리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소자들의 값을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통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분 방정식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 한 번 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